27번은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못 풉니다. 대부분의 도형 문제들은 온전한 그림에서 문제를 푸는데 딱 필요한 것만 제외한 나머지가 지워져 있습니다. 중등 도형이든 고등 도형이든 도형 문제를 풀 때는 출제자가 무엇을 지웠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도형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해설을 보면 어디와 어디를 이으면 어디에서 어디 수선을 내리면 이걸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을 작도하면 이따위 말이 써있잖아. 그럼 이런 생각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지만 온전한 그림은 무엇이었을까를 추측하는 관점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다 라는 얘기고요. 아시겠어요? 네. 여기서 온전한 그림은 무엇이었냐? 이것입니다. 여긴 사실 원이 있었죠. 문제를 만들려고 지웠을 뿐이죠. 여기 왜 원이 있는데요? AP를 지름으로 보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 이렇게 직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이고요. 조금만 부연 설명하자면 세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점은 항상 원 위에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 주원이? 중등 때는 이 이유를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왜 삼각형은 반드시 외접원을 갖는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원의 방정식만 배워도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쓰죠. 맞아요. 그러면 A, B, C만 결정하면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A, B, C를 결정하려면 점 몇 개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언한 세 점은 한 원의 결정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점은 반드시 하나의 원 위에 있어요. 그 원이 뭔지는 이제 구해야 되지만. 하지만 네 개의 점이 한 원에 있는 건 특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편의상 원을 먼저 그리긴 하는데 실제로는 뭐 이 점과 이 점이 있어서 원을 그렸다고 쳐요. 나머지 한 점이 여기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네 점이 한 원이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는 상황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도형에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걸 정리하는 시간 아니니까 아무튼 네 개의 점이 한 원 위에 있는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다. 여기서는 뭐냐면 사실상 이걸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같다고 나와 있으면 네 점이 한 원이 있는 거죠. 현에 대한 원주각이 일치한다의 관점에서. 근데 여기서는 그게 하필이면 무엇이었을 뿐이고 직각이었을 뿐이고 그래서 걔가 지름이 되는 거죠. 현이.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이거 하면 뭐 할 수 있는데 선생님? 뭘 할 수 있겠냐? QR이 알고 싶다면서요? QR 코드인가? 아무튼 QR이 알고 싶은데 그럼 지름이 3이니까 이건 3sin A일 겁니다. 맞아요? sin A 어떻게 알아요? 이 직각이잖아. sin A 5분의 3인데 그럼 3 곱하기 5분의 3 답은 5분의 9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원을 그리냐 못 그리냐에 따라서 문제를 푸냐 못 푸냐가 결정되거든요. 항상 도형 문제를 풀 때는 이 그림에서 무엇을 지웠을까를 고민하십시오. 그거 내가 사인 구할 때 이거보다 이거 하니까 어디서 들은 게 있어. 저 코사인 아니에요. 이런 이상 소리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사인은 삼각형에서 무엇이죠? 뜻하는 게 빗변분의 높이죠. 밑에 있는데 왜 높이예요? 뭐 이런 질문 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밑에 있는 게 밑변이 아니에요. 예. 밑변은 삼각함수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각과 직각을 이으면 밑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각을 쓰기로 했고 여기가 직각이 있으니까 이 둘을 이은 여기가 밑변인 겁니다. 그럼 여기가 높이인 거예요.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를 계산한 거니까 사인 값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밑변은 밑에 있다고 밑변이 아니다. 삼각함수에서 사용하는 각하고 직각을 연결한 선분이 밑변입니다. 그럼 뭐 삼각형이 뭐 응? 배고프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위에 있으니까 윗변인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밑변이 뭔지를 알려면 삼각함수에서 뭘 쓸 건지를 알려줘야 돼요. 내가 이걸 쓸 거면 이 각이 밑변이지만 내가 이걸 쓸 거면 이 변이 밑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사용할 각이 무엇이냐? 걔랑 직각을 연결하면 밑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빗변은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빗변은 직각이 대변이니까. 네. 다음 28번. 28번을 제가 사인 법칙에 대해
매우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개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줬잖아. 뭘 준 거야? 지름을 준 거야. 그러면 AD라는 건 내가 여기를 이렇게 이어서 이 각을 알파라고 하면 AD는 뭐가 되는 거야? 6 sin 알파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BC는 뭐가 될까? 이 각이 필요하지. 근데 이 직각이라며.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네. 그럼 BC는 6 sin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죠. 그러니까 6 코사인 알파잖아요. 제곱해서 더하라고요? 36이죠. 끝났어요. 개 편하다. 사인 법칙 굉장히 강력한 거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사실은 아직 이제 중3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중2들은 이런 것들 배우면 중등 도형 풀 때 긴급한 순간에 위기 탈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 그냥 학교 시험에서는 뭐 지금 교육과정이 준수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 맞추냐 못 맞추냐 중요하니까 다 써 그냥.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냥 다 쓰라고. 알았어? 그 다음에 이 문제 볼까? 29번. 29번 애들이 되게 어렵게 풀어요. 자, 잘 봐요. 제가 푸는 게 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도 시비를 걸지 못하니까 제 말 잘 들으세요.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결국 의미하는 바가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B입니다. B라는 것은 삼각형의 크기에 따라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길이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A를 그냥 2라고 할 거예요. 7이죠. 3이죠. 5죠. 맞아요? 그럼 가장 큰 각이니까 누구? 얘의 대각이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그냥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9 더하기 25 마이너스 49 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옵니다. 끝. 틀렸다고 할 수 없는 풀이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누가 제일 길지 이지라면서 막 빼고 막 미친 짓 하고 있잖아. 맞아? 그런 짓을 아마 해석을 하고 있을 텐데 이상한 거야. 왜 이상한 거냐? 애당초에 사인과 코사인 B를 물어보는 건데 왜 크기에 집착하냐고.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율만 동일하면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아시겠어요? 물론 A를 가지고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A가 약분되면서. 그러면 A가 약분되면서 답이 똑같이 답이 나왔어. 이상하다? 왜 A가 약분되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졌어야 돼. 아, 이게 B를 구하는 거니까 실제 A가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그러면 A를 내 마음대로 정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죠. 오, 우연찮게 약분되네. 존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네. 자, 다음 문제 32번. 얘는 이제 중선 정리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쉽게 풀 수 있는데 까먹을 타이밍이 됐죠. 일단 정삼각형을 3등분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여기에 대해서 대칭 구조입니다. 그 말은 DE의 길이와 BD의 길이와 BE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이 적죠. 한 변의 길이를 3A라고 하고,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뭐는지 알아? 그냥 3이라고 할게. B잖아. 서술형 답안 작성을 이따위로 해도 돼요? 라고 하면 B를 구하는 문제이므로 길이를 임의로 지정해도 답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멘트를 첨가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자, 이 삼각형에서 D는 중점이기 때문에 중선 정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9 더하기 B2의 길이의 제곱은 2배의 B2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왜냐 BT라고 일단 쓸게요. 헷갈리시니까 BT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1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얘랑 얘랑 같다니까요. 그러면 BD의 길이의 제곱은 얼마예요? 7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7입니다. 여기도 루트 7이고. 이해하셨나? 그럼 나머지 J 코사인 쓰시면 되죠. 코사인 X는 2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루트 7분의 7 더하기 7 마이너스 1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14분의 1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은 B다. 이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B라서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크기를 내 마음대로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문자의 개수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죠.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풀이는 수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걸 직접 그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머릿속으로 이렇게 원이 있고 여기 4분원인데 4분 아닌 거 아니야? 그치? 이 원의 4분의 2다 라는 생각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원의 4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35도지. 180도의 4분의 3. 원 전체 원주각은 180도라니까요. 그거의 4분의 3. 이해하시겠어요? 문제 다 풀었죠? AB의 길이의 제곱은 J코사인 꼭 써야 되나 싶다.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 경우에는 J코사인을 쓰는 것보다 요 AC를 연장하고 B에서 AC의 수선을 내리면 여기가 45도라서 직각 이등변이 뜰 거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가 루트 2분의 3인가? 여기가 루트 2분의 3이고 그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되겠네요. 근데 이게 더 귀찮아 보입니다. 여기서는 루트 2분의 3이 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J코사인을 할게요. 그럼 AB의 길이의 제곱은 4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루트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네요. 됐어요? 네. 그래서 13 더하기 6 루트 2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 지워진 그림이 저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 135도 훨씬 잘 보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AD의 제곱을 구하시오. 얘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뭐냐면 첫 번째로 여기에 코사인 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J 코사인을 구하면 여기 제곱 구할 수 있잖아. 맞아? J 코사인 두 번 쓰는 거. 두 번째는 뭘 할 수 있냐면 여기랑 보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코사인이 서로 절대값을 갖고 부호는 반대인 관계일 거란 말이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 두 개의 코사인을 더하면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코사인을 구하면 여기 x라고 할게요.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x 분의 9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36이죠. 여기에다가 오른쪽 코사인은 2 곱하기 x 분의 4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16입니다. 이 둘의 합이 0이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2x 날려도 되죠. 그러면 6 곱해 정리할까요? 그러면 18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72 더하기 12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48은 0인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의 제곱이었죠? 5x의 제곱이 얼마 나오냐 이거? 30 60, 90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x의 제곱은 18이다. 저 어떠한 각의 코사인도 계산하지 않았는데 답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여기 코사인을 구하거나 여기 코사인을 구해서 푸는 게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까 사인 법칙에서도 보각으로 좀 재미를 봤잖아요. 앞으로 보각으로 재미를 계속 보고 싶으면 보각을 자꾸 쓰려고 해야겠죠. 보각의 사인이 일치하고 보각의 코사인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풀이를 시도하시면 더 좋아요. 장기적으로. 네. 확장성이 높은 풀이를 선택하는 거니까 37번 제가 왜 골라놨냐면 사인 법칙 아까 제가 쓰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똑같은 문제 아닌가 이거? 네,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 네. 자 보면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 이 툴의 b를 구하랬어요. 이 툴의 b를 구하랬는데 여기랑 여기의 사인이 같잖아요. 그럼 같은 걸 가지고 하나는 4로 나누고
2를 곱한 거예요. 그럼 2분의 2 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5로 나누고 4를 곱한 거예요. 그럼 5분의 4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5분의 8이다. 이것이 저의 풀이입니다. 아름답죠? 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계속 왜 이런 풀이를 보여주고 있냐면 이 풀이가 멋지다는 게 아니야. 이 풀이를 이해하려면 사인 법칙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인 법칙이 이 실제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머릿속에 각인되면 좀처럼 잊혀지지 않습니다. 더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푼 게 없어서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미리 예고해서 더 풀어드리고 마치죠. 남은 시간 또 문제 풀기 할 거예요. 요거만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것도 잘 못 푸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알았죠? 예. 자, 지금 뭐냐면 얘가 A, B, C가 있는데 아무거나 그립니다. 그냥. 중요한 건 넓이가 40이다 이렇게 준 겁니다. A, B, C가 있어요. 자, 여기는 중점이에요. P가 여기에 길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대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그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대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4대 B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는 알겠죠? 네. 이랬을 때 요 가운데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오. 이러면 학생들이 되게 힘든 풀이를 하거든요. 뭐 이걸 뭐 또 이렇게 나눠 가지고 뭐 이렇게 있고 뭐 난리인데 하지 말고 애당초에 니네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얘 곱하기 사인 여기 곱하기 2분의 1이다.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도 희연이 아까 설명한 거 비슷한 거야. 얘 곱하기 사인 여기 곱하기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결국은 얘 곱하기 얘가 핵심인 거야. 나머지 다 일치하니까. 그런데 여기의 길이에서 여기로 줄면 2분의 1을 준 거잖아요. 여기에서 길이에서 여기의 길이를 줄면 5분의 1을 준 거예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은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원래 삼각형 넓이의 10분의 1, 40의 10분의 1인 4입니다. 졸라 괜찮죠? 같은 방식으로 모퉁이에 있는 삼각형 다 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얘는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에요. 그럼 8분의 3이에요. 그럼 15입니다. 넌 15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삼각형은 4분의 1 곱하기 5분의 4예요. 그럼 5분의 1입니다. 8이에요. 그럼 이게 다 하시면 27이죠. 여기가 13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13. 요거 잘 써먹어요. 요거 잘 써먹으라고.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였는데 얘도 언급을 잠깐 해놓죠. 얘를 풀려고 할 때 여기의 넓이가 여기의 절반이래. 근데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2로 계산할 거 아니야. 여기는 여기 곱하기 여기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뜻이 뭐냐면 여기를 x 잡고 여기를 y 잡으면 x, y의 곱이 3이라는 뜻이라고 이게.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